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봄학기 개발 기초 플러터 과목의 중간고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학과의 영진 교수입니다. 먼저 중간고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차별로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과목은요.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날 계획되어 있죠. 요거 잘 한번 확인하시고요. 전체 문항은 20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8문제, 단답형 2문제에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40분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9일날 시험에 참여하시면 40분 안에 이 20문제를 모두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각각 주차별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주차에는요, 앱 개발이 무엇이냐,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타이틀은 이렇게 했어요. 앱 개발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앱 개발의 개념, 그리고 특징, 그리고 개발하면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플랫폼, 이 플랫폼에 따르는 개발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일단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앱 개발이 뭐니, 앱 개발의 특징들이 뭐니, 그리고 플랫폼별로 우리가 본다면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되겠죠. 이거 들어가고 크로스 플랫폼. 우리가 이제 플러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클래스 플랫폼이 뭐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디바이스 안쪽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여기 보시면은 구분, 네이티브 앱, 그리고 웹 앱,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겠죠. 이거 네이티브 앱의 개발 방법과 웹앱의 개발 방법과 하이브리드 앱의 개발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여지는 기능은 거의 유사하고 비슷하게 제공이 되지만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 개발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 안쪽에서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받아야 되고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할 때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플랫폼이라고 나왔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플랫폼,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또 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뭐 다양하게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할 수 있는 환경들은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안드로이드는 자바나 코틀린을 개발을 하고요. iOS는 스위프트, 지금은 스위프트로 많이 하죠. 그리고 자,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VS 코드 안쪽에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 이용해서 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iOS는 맥이 있어야 되겠죠. 맥이 있어야 테스트도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맥 OS에 이제 종속적이다라는 특징이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 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요거 크로스 플랫폼 이걸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장점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왜 클래스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플랫폼 개발 도구는 뭐 플러터, 리액트 네이티브, 자마린, 뷰 네이티브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이제 플러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2주차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플러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구성하고요. 그리고 기본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플러터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당연히 특징 장점 이거 봐야 되겠죠. 이거 클래스 플랫폼이 가지는 특징이 있을 거고, 성능 이거 렌더링하는 성능 이거 핫 리로딩 이거 몇 번 강조했고요. 위젯 기반의 디자인이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백엔드가 없더라도 파이어베이스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백엔드 기능들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징 갖는다. 여기서도 이제 플러터가 가지는 특징이죠.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보시고, 그리고 타이트 핫 리로딩 UI 렌더링 특징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발 생태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플러터 버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러터 개발 환경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절차들을 했죠. 여기에서 SK 다운로드 압축 풀었어요. 뭐 여기서는 뭐 SK라고 했지만 뭐 다른 디렉토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환경 변수에 추가해 주는 거, 그리고 SK를 URL을 가지고 경로를 필요로 할 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윈도우즈 해놓고 확인하는 거 이제 플러터 명령을 쓸 수 있느냐예요. 이거 그래서 버전을 통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맥 이용할 때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편집기로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VS 코드를 이용하는 가이드도 나오지만 우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씁니다. 물론 VS 코드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어요. 가벼울 수 있고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봅니다. 자, 특징은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플러터 플러그인을 설치한다는 거 여기 이제 필요로 하겠죠. 네, 프로젝트 생성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플러터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느냐, 개발할 수 있느냐 검사가 필요합니다. 플러터 닥터 명령 실행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이제 터미널 따로 열거나 아니면 CMD 혹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래쪽에 보면 이제 터미널 탭이 있고요. 그 안쪽에서 해주셔도 되는 거고,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 탐색기에 파업 스펙 여기 메뉴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플러터 닥터라고 하는 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해서 플러터 닥터를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 실행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스트폰,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이 있더라면 아니면 쓰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라면 개발자 모드 바꿔놓고 실제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디바이스마다 뭐 화면의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파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상 디바이스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 자, 그 이후에는 우리가 3주차부터는 우리가 다트 언어를 봅니다. 그리고 6주차에서 이제 위젯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다트에 대한 문법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트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 플러터 앱 개발 프레임워크 기반 언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쪽의 활용보다는 지금 플러터에서 기본 언어로 채택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이런 특징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앱 개발, 클라이언트 도구를 개발하는데 좀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다른 언어들과 유사점 다트만의 특징들 가지고 있다.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신 분이나 자바 공부하신 분들 보시면은 언어가 좀 비슷해 보일 겁니다. 이제 모던 랭귀지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레거시의 언어들의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이제 문법적인 특징이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독창적으로 가장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제 타입에 대한 거, 데이터 변수에 대한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널 한정성, 널 포인터 많이 나죠. 이제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널 포인터, 익셉션 뭐 이런 것들 널 예외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 안전하게 이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이외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플러그인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트 플랫폼 안쪽에서 좀 특징이라면 여기 JIT 컴파일러 그리고 IoT 컴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핫 리로딩 개발하는 시점에는 필요한 부분만, 변경된 부분만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핫 리로딩 기능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드할 때 컴파일러를 좀 빠르게 빌드하고 안전적으로 빌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컴파일러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뭐 다트패드 이용할 수 있다라 얘기를 했죠. 다트패드 웹브라우저 안쪽에서 인터넷이 되어 있다면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언제나 우리는 어떤 언어를 배우든 출력하는 거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은 출력할 때 시작 포인트, 엔트리 포인트, 뭐 C 할 때도 메인 함수 사용하고 자바 할 때도 메인 메서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했던 것처럼 다트도 시작 엔트리 포인트 요거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해서 사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안쪽에서 이제 플러터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메인 함수를 하나 이제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젯 기반의 클래스를 구성을 해서 객체들을 만들고 위젯 객체들을 만들어서 이제 조립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 다트에서 이제 골뱅이하고 이제 문자열들이 들어가죠.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죠. 문법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게 되는데, 임포트 할 때 다른 언어와 좀 더 차이가 있는 게, 여기 일부만 가져오는 거, show, hide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안쪽에서도 필요한 기능들만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자 로딩 시간을 좀 줄여서 지연 로딩, 레지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로딩이 다 되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언어들이 갖지 못하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키워드들 가지고 있을 거고요. 변수 사용할 때 자 특징이, 여기 보시면 VA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봤나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전역 변수 선언할 때 이걸 사용을 많이 했는데, 요게 다트 안쪽에서도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도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추론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뒤에 오는 할당하는 값에 따라서 타입을 저기 값을 통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선언하고 초기화하고 디폴트 값 쓸 수 있고, 웨이트 이거는 이제 널에 안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널 값을 기본적으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rate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상수 같은 경우는 좀 동적으로 데이터를 할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요거라고 얘기했죠. 상수 처리는 파이널 키워드, 컨스트 키워드 사용한다. 파이널은 한 번만, 컨스트 변수는 컴파일 타임의 상수로 컴파일 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타입들 있어요. 내장 타입들은 이 타입들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타입들은 어떤 게 되는지 보시면은 뭐 여기 뭐 레코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숫자, 문자야, 벌리언,
리스트, 셋, 맵,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자 문자를 표현해주는 룬, 심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타입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브젝트 객체 타입들이에요. 아니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는 객체고, 퓨처와 스트림은 통신할 때, 비동기 통신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예제를 할 때 이것들을 이용해 볼 겁니다. 자 보이드 타입이 없을 때 저는 타입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타입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보세요. 당장 많이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뭐 레퍼런스를 보고 읽고 해석해서 내가 뭔가 도입을 하거나 코드 도입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레코드 자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주는 데이터 구조 이거 있죠. 자 불변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변성 요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이내믹은 어떤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다. 요거. 그리고 흐름 제어는 if else 스위치, 그리고 반복은 for, for, while, 그리고 break나 continue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 컨트롤 해주는 거죠.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뭐 변수의 타입이나 변수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함수를 봅니다. 다트에서의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함수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외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펑션 타입의 객체예요. 펑션 타입의 객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함수는 함수구나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객체 중에 하나로 관리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변수나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탑레벨 객체다. 그래서 클래스의 멤버 다른 함수에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 반환 타입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보이드 이걸 하게 되는 거고요. 지정 방식은 반환 타입 이름 매개 변수 순서대로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타입 생략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타입 유치하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약식 문법이나 화살표 함수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죠. 자 매개 변수, 그러면 함수에서 뒤에 매개 변수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매개 변수 처리할 때 네임드 매개 변수, 옵셔널 포지션 매개 변수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한번 봐주세요. 메인 함수는 엔트리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급 객체로서의 함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변수 할당할 수 있다. 매개 변수 전달할 수 있다. 반환 값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구조로 저장할 수 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익명함수 요거. 그래서 익명함수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고차함수, 뭐 이벤트 핸들러나 비동기 작업 임시로 이제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호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 한 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렉스컬 스코프이라는 거는 중괄호 안쪽에 범위로 변수가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괄호 안쪽에서 선언이 되면 중괄호 안쪽에 있는 멤버들만 안에서만 참조가 가능하다. 그런데 자 클로저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중괄호 밖에서도 이 변수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로저 함수라는 걸 좀 이용하게 되면 이 함수의 변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저 렉티컬 클로저 기능도 있다. 기억을 해봅시다. 자 함수형 연산자라고 나와요. 함수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특정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연산을 해주고 그 중에 이제 map, where, reduce, for와 같은 이런 메서드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예외 처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외 처리인 것 같습니다. 가장 불편하고 그리고 피곤한 작업이고, 그리고 예외가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들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문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방 얘기한 대로 예외 처리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 여기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처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unchecked exception 요거 잘 한번 봐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트에서 앞쪽에서 이제 특징들이 이제 널 안전성, 널어블 요거 넌 널어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단트는 변수에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 그래서 이제 너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여기 물음표를 붙여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널 체크합니다. 계속.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자 이 널 바로 할당하지 않고 바로 변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라이트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할당하겠다 상수 만들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라이트를 나중에 할당할 거다라고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나는 할 거야. 초기화를 하면서 뭔가 처리를 반드시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라고 보증해 주는 거죠. 보증해 주는 거. 자, 그리고 때로는 널 값일 때 값이 할당되지 않으면 기본 값을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이제 여기 이렇게 물음표 두 개로 연산을 이용해서 초기화해 주는 거. 널인 경우에는 기본값 이걸 사용하자라고 정해 주는 연산자입니다. 자, 우리 5주차에는 전문가분 오셔서 객체 지향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봤죠. 여기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위젯들도 다 클래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클래스 안쪽에는 뭐 속성이 있고 그리고 메서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드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고, 얘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서 객체로 만드는 거,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 클래스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상속이 있고 그리고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 때 캡슐화의 특징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클래스 요게 있고 도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상속을 할 때 맥스앤 기반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뒤쪽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할 때 그리고 클래스 생성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 초기화를 합니다. 우리 객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성, 값이죠. 변수죠. 여기에 초기화예요. 값을 최초로 넣어주는 거, 할당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생성자 이용하는 거죠. 객체 지향에서는 이 생성자 많이 사용을 하고 객체가 가지는 특징들 이걸 초기화, 객체를 생성하면서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인스턴스 메소드 그리고 게터와 세터 이용하게 될 거고요. 캡슐화라는 거죠. 변수에 직접 참조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게터나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추상 메소드, 추상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메소드다. 완성되지 않은 메소드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제 열거형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업. 근데 이 특징은요, 요거예요. 상수값만 가져요. 상수값. 데이터들 속성 안쪽에 상수값만 가지는 거. 그래서 이런 열거형 타입도 있다. 그리고 상속할 때는 extend라는 걸 합니다. extend 뒤쪽에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부모 클래스 해주시면 되는 거고, 메서드를 이제 다시 고쳐 쓰는 거죠. 부모 거를 내 거가 됐는데 상속받았으니까 이걸 고쳐서 쓰는 거 override. 자, 믹스인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이제 재사용하기 위해서 코드만 이렇게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클래스 제어할 때 이제 베이스나 인터페이스, 파이널, 시드 이런 것들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게 이제 컬렉션이에요.
컬렉션은 집합,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순서가 있어요. 리스트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을 이용하죠. 이렇게 맵을 이용합니다. 키 밸류, 키 값으로 값을 참조하는 거죠. 값을 찾습니다. 이렇게. 자, 스프레드 연산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값을 삽입하거나 전개해서 처리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객체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룬다라고 본 거고요. 6주차 우리는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좀 봅니다. 그리고 위젯들 종류를 한번 보게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 만들면 이제 좌측편에 익스플로러 탐색기를 한번 보시면은 좌측편에 이런 파일들이 이제 보이죠.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일 중에 이 main.dot 절시 안쪽에 main.dot가 있죠.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임포트 해주는 거, 메인 함수 이제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젯, 그러니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위젯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위젯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출가적으로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state 상태 관리하는 거죠. 특정 값을 관리하는 클래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뭐 빌드 메서드 위젯들을 렌더링 해주는데 그 안쪽에 보면 뭐 이런 위젯들이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위젯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컨테이너, 컬럼, 로우, 스택, 뭐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가 있고 리스트 뷰. 그리고 리스트 뷰의 경우는 리스트 타이틀과 이제 같이 페어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드 뷰, 페이지 뷰. 그리고 하단에 이제 메뉴 만들어 주는 거, 버텀 내비게이션 바. 메뉴들 아이콘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위치하고 정렬해 주는 거. 센터, 패딩, 어라인, 그리고 사이즈 박스, 카드, 익스펜디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위젯들은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갔는데요. 위젯들 종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화면을 구성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류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6주차까지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뭐 시험보다는 목적은 뭐 프로그램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는 건데, 일단 중간고사 앞두고는 지금 언급해드린 내용들 위주로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중간고사 좋은 성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